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도 현대오토에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지금 테스트베드가 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죠.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라고 하는 현대모터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인 싱가포르, 그 약자죠. HM 현대모터그룹 이노베이션 IC 센터 인 IS. 이게 상반기에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가동 상태인데 올 연말에 준공식하면서 외부 공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의 테스트베드죠.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지금 스마트 팩토리 엄청 중요하죠. 왜 그렇죠? 다 지금 자동화 하잖아요. 왜? 인건비 비싸고 사람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 공장 자동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로봇이랑 결합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가.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시대를 맞이해서 차량, 그 다음에 생산 공장, 제조 공장, 그 다음에 그룹사 인프라, 이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모든 그룹사 인프라, 이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할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큐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6월 달에 주가도 이때 반짝했어요.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중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래 3조 6천억 정도 25년 기준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이미 3조, 내년에 5조 매출하겠다고 밝혔어요. 5조 매출. 그러면 70% 이상 늘어나는 거죠, 매출이. 거의 2배, 그죠? 그룹 내 현대오토에버는 그룹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약자로 줄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확대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ERP. ERP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쓰는 뭐 구매, 품질, 그죠? 생산, 자원 조달 시스템, ERP 시스템 구축 확대를 하고 IT 서비스 투자를 통해서 결론은 뭐다? 현대차 그룹 내의 생산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아다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요 고성능 연산 요구 차량에 맞게 아주 고도화된 모빌진 어댑티브가 있고요. 요거는 자율주행 레벨 3가 첫 적용된 EV9으로 스타트 끊고 본격 확대 전망이다. 그 다음에 그룹사의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사업부랑 IT 아웃소싱 하는 게 합쳐져서 엔터프라이즈 IT라고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IT 부분에서 약 4,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5에서 최대 10%였다면 지금은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모빌진 포함해서 차량 소프트웨어 단가가 인상되고 있죠.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피가 커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카라이프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오토에버도 테슬라의 OTA처럼 구동 모델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 패러다임 전장 변화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OTA, 오버 더 에어 약자죠. OTA 통합 업데이트 매출 방식으로 한 차량당 구독 매출,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처럼 구독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장 변화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이 General Vehicle Safety Regulation, GVSR, 요게 2019년, 2024년 7월부터 유럽연합 내 출고되는 모든 형태의 신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ISA, 뭐라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를 ISA라고 해요. 그거를 의무화했어요. 그죠?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몇 년도에? 당장 내년 24년도에. 그 다음 두 번째, 현대 기아차 신차 출고 물량의 미국 시장 탑재율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나머지 유럽과 인도에서도 탑재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 글로벌로 내비게이션 탑재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왜? 자율주행 보급 단계에서 자동차 전장화 단계에서 두 가지가 필수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율주행 보급 단계 되려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100% 이상 필수로 탑재가 돼야 되니까. 순정 내비게이션도 HD 맵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 인도에서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 그룹의 신규 전기차, 순수 전기차 밸류체인 생산기지가 당연히 다 스마트 팩토리로 적용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래야지 원가가 20% 이상 절감되고 생산비랑 생산성이랑 생산 효율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요거는 추정치긴 한데 이것도 하이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23년 750만 대, 25년 900만 대, 27년 1000만 대까지 현대기아차가 외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뭐죠? 전기차 EV. 그러면 25년도에 900만 대를 판다고 하면 모든 차종에 25년도부터 SDV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25년에 900만 대 곱하기 가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25년 기준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는 SDV 매출 나는 거 포함해서 1조 2천억, 27년에 1조 8천억, 50% 성장하네요. 그죠? 요건 현대오토앱의 실적인데요. 꾸준히 10% 넘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3조 1천억, 3조 5천억, 4조 매출까지 보고 있고요. 25년도에. 그런데 회사는 5조 보고 있죠. 27년도에. 그 다음에 그럼 이 5조 매출 추정치는 지금 추정치 올라가는 속도로 봤을 때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요. 내년에 2,300억, 내후년에 2,700억, 2,800억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PER이 31배에서 22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다만 단점은 이익률이 낮죠. 이익률이 현재 6%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이익률도 25년 기준으로 6.8% 계산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요인이다. 25년 기준으로 급격히 좋아지지도 않는 거죠. 6.8%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자, IT 서비스 현대 오토에버, 삼성 SDS, 포스코 DX, 카카오페이, NHN, 롯데정보통신. NHN은요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온 롯데정보통신, DB, 솔트룩스, KINX. 그런데 현대 오토에버가 최근에 주가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PER 배수가 31배가 나오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26배가 나옵니다. 그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295배에서 86배.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포스코 DX도 81배에서 55배인데 이익률은 제일 좋고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담당하는 거 똑같은 거죠.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그죠? 모든 IT 아웃소싱을 다 포스코 DX가 하죠. 그죠? 포스코 그룹의 자동화 관련돼서도 포스코 DX가 하고. 그런데 비싸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포스코 DX 회사 자체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탄탄한 회사예요. 그죠? 나이스가 없었고요. DB도 없었습니다. 솔트룩스, KINX 다 데이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없는 회사는 아무리 좋아도 투자하면 실적이 계속 좋다가 뭐 박살 날지 조금 빠질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를 통해서 예상을 간단히 해보는 건데 그 예상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잘못 투자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인데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해요. 73%, 74%, 70%대 전부 100% 미만이고요. 순차익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6천억대, 7천억대, 8천억, 8,900억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레포트는 현금성 자산이 이미 7천억 이상부터 시작해서 1조 넘게 현금성 자산이 쌓일 거라고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800억 이것도 계속 증가하죠. 3,275억, 3,809억.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하고 부채 비율, 순부채도 아예 없고 부채 비율 낮은 상태에서 현금성 자산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이거 수급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딱 하루 빼고 9월 8일 하루 빼고 요거 평단가를 한번 계산해서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종가 곱하기 요게 수량이거든요.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수량 전체를 다 더한 걸로 나누면
네, 평균값이 나옵니다. 금융투자도 팔고요. 계속 팔죠. 최근에는. 보험도 계속 팔죠. 그 다음에 투신도 계속 팔죠. 연기금 계속 파네요. 사모펀드도 팔고요. 그죠? 기타 보험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 빼고는 계속 다 팔아요. 그 주가가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가려면 결국은 이 회사가 크게 주가가 아웃퍼폼 할 때, 크게 상승할 때는 결국 기관이 땡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한 달 내내 매수하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지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현대오토웨버의 주도 세력, 주가를 올리는 주도 세력은 기관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외국인이 주도세. 기관 계속 파는데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면 그거는 외국인이 주도 세력인데 지금 기관 파니까 현대오토웨버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관이 주도 세력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요거 조금 길게 120일 코업으로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예. 외국인은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880억이 누적으로 순매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20일 동안 361억 오히려 순매도예요, 누적으로. 그래서 장기 수급은 외국인이 뭐 나쁘진 않지만 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빠질 때 기관이 계속 파니까 주가가 계속 부진한 걸로 봤을 때는 기관이 주도 세력일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의미 있는 가격대로 작도해봤습니다. 172,000원, 194,200원, 219,500원. 예, 요거는 주봉인데요. 주봉에서도 157,000원, 172,000원, 192,000원. 예. 그 다음에 요건 월봉인데요. 월봉도 103,000원, 148,000원, 175,600원. 네, 640원. 네, 이 정도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도 지금 최고점 26만 3천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그죠?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60일선에 막 다알락말락 하고 있죠. 그죠? 요 제일 밑에 형광색이 120일선이고. 그래서 지금 장이 오늘 엄청 안 좋거든요. 오늘 금요일자. 꼭 한번 댓글로 숙제겸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제가 찍는 거 기준으로 2% 가까이 거의 빠졌는데 지수가 2% 빠졌는데 지금 유일하다기보다 최근에 제가 다뤄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현대오토웨버가 그것도 2.95%. 오늘 종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숙제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나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렇게 2% 가까이 약 2% 가까이 빠졌을 때 개별 업종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그 오르는 종목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으셨는지.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엄청 깨졌는데 1% 넘게 다 빠졌는데 이 와중에 오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예.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 또 매력적인 걸 또 골라서 또 제가 기업 분석 훈련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좀 마지막으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미래를 책임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아, 글씨가 이거 완전히 개발 세발이네요. 저도 지금 막 졸린가 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 모빌진이 당연히 최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현대오토웨버가 부각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 그룹 전기차 EV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서 뭐라 그랬죠? 인테리어가 소형 전기차든 소형 SUV든 대형 SUV든 대형 전기차든 다 EV 뭐죠? 아까 EGMP 플랫폼으로 인테리어가 상향 표준화되고 있다. 인테리어가 상향 표준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테리어가 상향 표준화되고 있죠. 세 번째, 지금 글로벌로 미국과 유럽은 70% 가까이 되지만 미국과 유럽을 제한 글로벌 전체 평균 유럽도 있겠고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거니까 아시아가 있겠고 중동이 있겠고 그죠? 오세아니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이 내비게이션 장착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린 다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죠. 자율주행차로 가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100%가 돼야 돼요.
순정 내비게이션 100%. 자율주행차로 가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100%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배 이상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회사도 주주환원책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5에서 최대 35% 배당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의선 회장의 지분 구조 7.33%가 나중에 지배구조 승계를 위한 자금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안 팔죠. 현대차 그룹에다가 최대한 프리미엄 줘서 팔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프리미엄 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IT 아웃소싱 하는 게 있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있죠.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이 그룹사의 IT 관련된 모든 유지보수 통합 관리하는 건데 요게 삼성, LG, 롯데, 신세계, SK,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삼성은 삼성 SDS, LG는 LG CNS,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신세계는 신세계 INC, SK는 SK CNC, 포스코는 포스코 DX 이 회사들이 그룹사 전체 매출의 최소 2.18%, 약 2.2% 전체 그룹사 전체 매출의 2.2%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 투자하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데 현대오토앱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0.8%. 그러면 그룹사 전체 평균 정도 수준만 돼도 3배 넘게 성장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각보다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 현대오토앱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20.8%밖에 안 된다. 이 고마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20.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당장 25년에 30%에서 최대 35%, 26년에 뭐 40% 이렇게 이상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도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거 관련돼서 현대오토웨버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는 ISA, 미국에서는 블루링크. 그래서 이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된 순정 내비게이션을 의무로 장착해야 되고 순정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돼서 필수다.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확대돼야 되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재미난 거 아까 뭐였죠? HD 현대에 들어가는 완전 자율주행 운항 선박에까지 적용이 되죠? HD 완전 자율주행 운행 선박. 거기까지 적용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2027년까지 매출 5조까지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 그 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의 인테리어, 높은 인테리어로 통합화되면 될수록 이런 차량용 센터페시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모든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통용하는 플랫폼을 하는 현대오토에버는 최근에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공부해야 되고 팩트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현대오토에버도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도 최소한 3개월 안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까지도 여전히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시고 요럴 때일수록 투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 투자 실력을 단단히 쌓아 놓으시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폭풍 성장할 수 있게 좀 많이 주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10만 돼가지고 진짜 감사하게도 어느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시간 동안 현대오토에버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기업 분석 훈련소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